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네.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네.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맞아요. 쌀쌀쌀쌀. 쌀쌀쌀쌀. 정말 추운데 오늘은 제가 후끈하게 퀴즈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어머, 좋아요. 혹시 지난 11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다들? 정답이요. 정답. 허구한 날. 허구한 날. 제가 11월 11일이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오. 이걸 또 퀴즈로 내줄 줄 몰랐네. 어머, 와이프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여보, 쉬어. 또 길게 아이, 해주지. 이거 아니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막대과자 데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쉬운 걸 문제로 냈겠습니까? 그쵸? 이분이 아, 그렇네. 11월 11일, 11. 이 가래떡 닮았잖아요. 그렇죠. 가래떡 데이 아닙니까?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주고받으면서 기념하는 농업인의 날. 이게 근본 없는 막대과자 데이보다는 의미 깊은 농업의 날. 그런 가래떡 데이로 만들어서 우리의 쌀을 좀 이렇게 확 소비를 증진시켜야죠. 아니 결혼기념일은 되게 짧게 얘기하시고 가래떡 가래떡이 더 중요해요. 저도 11월 11일에 또 다른 기념일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바로 보행자의 날입니다. 이게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키는 11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잖아요. 네. 이 날을 법적 기념일로 보행자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11월 11일이 정말 1111 뜻깊잖아요. 많은 기념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근데 원했던 답이 나왔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제가 원한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뭐예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11월 11일의 기념일은 바로 눈의 날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관련 제도와 상식을 돌아보기 위해 만든 기념일인데요. 다들 눈의 날 몰랐죠?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그렇죠. 사실 뭐 저 같은 라떼 세대들은 말이죠. 네. 잘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거 더 안 보여가지고 이 정도로 봐야 돼요. 이러면 잘 보여. 사실 눈 건강이 요즘에 진짜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나이인 것 같아요. 선배님, 그럼 이거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로 보이세요? 몇 개로 보이세요? 몇 개로 보이세요? 몇 개로 보이세요? 5개. 6개지롱. 와, 너 손가락 핀 것 같은데? 그래서 걸렸네. 귀여워. 자, 라떼 세대뿐 아니라 요즘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이른바 디지털 노안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옛말에 몸이 18이면 눈이 9할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눈 건강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주변에서 보면 안경이나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눈의 능력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렌즈의 역사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VCR 스타트! 특별 석방 명령서. 금일 안호균 상등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으로 전출을 명한다. 이 영화는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암살 작전을 그린 영화 암살인데요. 여기서 전지현 씨가 만주에서 명사수로 나오시는데 맞아요. 근데 특이한 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어두워. 전투가 시작되면 조명탄부터 쏘게 돼 있어요. 다 백발백중이에요. 맞아요. 당시에 만약에 저 안경이 없었다면 저렇게 사격 실력이 좋지 않았겠죠? 상관의 실수로 쏜 거 맞나? 누가 그래요? 일부러 쏜 건데. 사람 하나를 잘 뽑았구만. 자, 가지. 오랜 과거부터 인류는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세상을 보길 원했습니다. 이런 열망을 바탕으로 발명된 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 렌즈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안경이라는 간단한 도구로 나빠진 시력을 쉽게 보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경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인쇄는 체계 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42행 성서. 한쪽에 42줄로 인쇄가 되어 있는 42행 성서라 불리는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이동식 활자로 찍은 첫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글씨가 진짜 작다. 네.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술은 인쇄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인쇄술의 개발은 안경의 역사 또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수많은 출판물들이 생산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등장한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유럽인들은 더 쉽게 책을 구하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읽다가 눈 나빠지겠어요. 작아. 실제로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력이 나빠진 거죠. 그러네. 사실 안경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가 논쟁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중국의 판관들이 연수정으로 만든 검은 안경을 썼다는 기록이 있고 네로 황제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 에메랄드로 만든 안경을 썼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아니 많이 썼네 옛날부터. 아 그리고 심지어 에메랄드로 만든 안경이래. 와. 받고 싶다. 안경 개발에 대한 다양한 주장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손꼽히는 것은 1300년 전으로 베네치아의 유리공들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것인데요. 저 이탈리아가 유리공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의 한 공동묘지에 남은 비문에서 플로렌스에 살던 안경 발명자 살비노 다르마토 데글리 아레마티 여기에 잠들다 신이여 그를 용서하소서 라는 문구가 발견되기도 했고 1352년 이탈리아의 화가 토마소 다 모데네가 그린 위고 대주교의 초상화에서는 대주교가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러네. 안경의 발명은 13세기였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14세기부터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안경은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처음 발명된 거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얼굴에 쓰는 안경이 아닌 손에 들고 보는 이 돋보기는 훨씬 더 오래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돋보기로 추정되는 유리 세공품이 발견되기도 했고 또 석영을 갈아 확대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렌즈 그리고 안경의 발명은 인류의 생활상을 크게 바꿔놨는데요. 현재 세계 인구 중에 40억 명이 시력 보완을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근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2050년이면 세계 인구 절반이 안경을 쓸 것이라 예측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40억 명 중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요. 그렇죠. 저도 렌즈. 눈이 안 좋아. 뭐야 이거. 그런데 눈이 예쁜 사람이 눈이 안 좋대요. 정말요? 이렇다 보니 눈 외에는 자신이 없나 보죠? 왜 저래? 반박할 수 없겠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 안경 산업의 역사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안경이 들어온 시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전래되었으리라고 짐작되어 400년이 넘는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400년? 지금부터 400년 전에 만들어진 국산 안경입니다. 다리가 실로 만들어져 눈길을 끄는 이 안경은 백동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어머, 저 때는 이게 태가 없고 끈으로 묶었네. 그러니까요. 요즘의 무태 안경은 이미 개화기에 한번 유행했던 것입니다. 야 무태 컬러 렌즈. 이 90년대 유행하던 안경 스타일이랑 똑같은데. 저 브라운 갖고 싶어. 시집 갈 때 시부모에게 보내던 한 쌍의 누비 안경집과 상어 가죽으로 만든 안경집이 그 시대의 안경이 상류층만 있었던 특이한 물품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네, 조선시대의 안경은 혼수로 챙겨갈 만큼 귀한 물건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안경이 아니라 애체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 애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최초로 중국에 안경을 전해준 네덜란드 사람의 이름이 애체가 들어가서 거기서 따온 거라고 해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기수 선배가 좀 우리에게 알렸다 그러면은 변기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건가요? 예? 아, 기수. 아 변기. 네, 변기수니까 예. 기수. 그래요. 네. 조선시대 안경을 가리키는 말은 애체다. 우리말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애체가 순 우리말은 아니며 중국의 안경을 전해준 네덜란드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라는 학설이 있다. 외납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안경의 페르시아어인 에이나크를 한자로 표기한 소리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안경은 그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통치사로 갔던 김성희 선생님이 착용한 안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로 책을 많이 보는 지식인 계통에서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아니 근데 선배님도 지식인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 조선시대에 저런 안경을 쓰시고 다니고 그러셨겠네요. 아 그래서 궁금할까봐 네. 예전에 제가 쓰고 다니던 안경을 좀 갖고 왔어요. 진짜 있어요. 이거요. 뭐야? TV에서 봤던 거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 예, 트리 케이스라고. 예쁘다. 우와. 옛날에 뭐야? 쓴 거 집에서.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아니 근데 그럴듯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해. 봐봐요. 잠깐만. 여기 한번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좀 진짜 볼록 렌즈라 그런지 눈이 더 커 보이네. 오, 진짜로. 선생님 쓰고 다니세요. 눈이 진짜 커 보여. 눈이 진짜 크게 나와. 눈이 2배가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역시 지식인다우십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네. 실제로 또 실물을 보니까 참 신기하고 또 새롭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맞아요. 자, 이렇게 조선 시대에도 안경이 존재하긴 했지만 서양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안경은 서양에서 들어온 신문물이잖아요. 워낙 귀하고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 그렇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데요? 조선시대의 안경이 시력 보조기구로 발달하지 못한 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양오행 사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음양오행 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양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낮에는 보고 밤에는 보지 못한다고 하여 조선은 시력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었다. 아, 원래 밤에 잘 안 보이는 게 당연시했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답답했겠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의학적인 눈의 연구는 성해방이 발간될 무렵에야 가능했다. 눈동자란 천지 1월을 본받은 것이다. 천지가 푸르고 맑으면 1월이 밝고 천지가 어두우면 1월도 어둡게 된다고 하여 눈동자의 기능과 중요성을 언급했다. 야, 음양오행 사상 때문에 사실 인위적으로 시력을 좋게 하는 게 금기시 됐네요. 그러니까요. 저 때만 해도 안경 자체가 수의에 어긋나는 정말 이상한 물건이었던 거죠.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에 이르러 그가 저술한 마과회통의 의령편에서 현대의학에 근접하는 새로운 이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눈의 근시와 원시는 눈동자가 평평하느냐 튀어나왔느냐는 평돌의 차이에 있을 뿐이다. 소년으로 혈기가 왕성할 때는 눈동자가 튀어나와 가까이 보는 데 유리하고 노년에 이르러 혈기가 위축될 때는 눈동자가 평평하여 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근데 그랬겠네요. 정약용을 사랑했던 왕 정조. 그는 안경이 없으면 공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다. 정조실록 52권에 내 시력이 점점 옛날만 같지 못하다. 도서나 서류를 보는데 안경이 없으면 분별하기 어려우니 안경은 200년 전부터 처음 있던 물건이다라고 적혀 있다. 아, 정조께서도 안경을 끼셨네요. 근데 조선시대 왕이 안경을 꼈다는 모습이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의학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면서 눈의 기능적 측면을 주목하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왕을 비롯한 상류층 사이에서는 안경을 즐겨 쓰게 됩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안경을 어디서 샀는지 궁금합니다. 그 낭자가 아는 대로 좀 빨리 이야기해 주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당시에는 안경은 주로 해외에서 들여오던 물건이어서 아무 곳에서나 팔지 않았어요. 경주에서는 직접 안경을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했다고. 와, 역시. 경주 아니면 역시 미지 아줌마밖에 없네. 아, 그치, 미지 아줌마.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조엄이 1763년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와서 저술한 해행 총재에는 안경 거래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일본에 갔다가 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오거나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 진귀한 물품이 많이 소개되었고 이때 안경도 다량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입된 안경은 경주 남석 안경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안경방이나 부피가 적고 가벼우며 비교적 값진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저자나 촌가로 다니는 보상 등을 통하여 시중에 보급되었다. 남석은 경주 남산에서 채굴되는 수정을 말하는데요. 이 수정을 이용해 만들어서 남석 안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 그때도 안경방이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보부상들이 안경을 팔기도 했었나 봐요. 네. 이렇게 안경이 보급되면서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재밌는 건요. 조선시대에는 안경을 착용할 때도 남다른 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안경? 예법?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인사할 때 안경 벗고 인사하고 이렇게요? 아,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촥 휘더니 낄 때, 안경 낄 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비춰. 중독된다. 실제로 준비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그 예법은 어떤 형태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경을 착용하여 본인의 표정을 숨길 수 있으므로 예전에는 매우 까다로운 예법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설 때에는 안경을 벗어야 하며
자신보다 신분이 높거나 연장자인 어른 앞에서는 안경을 착용할 수 없었다. 그치, 내 말 맞았어. 선글라스 또한 조선 후기에 유행했는데 처음 선글라스를 쓴 조선인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야. 기록에 의하면 힙한데요? 선비, 기생,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선글라스를 쓸 수 있었다. 마치 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예의를 표하듯이 안경을 벗어서 예의를 또 표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마음이 이해는데. 이렇게 안경으로 인해 인상이 크게 좌우되다 보니까요. 안경보다는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저도 렌즈를 끼는데요. 아무래도 안경으로 꽃사슴 같은 제 이 왕방울만한 눈을 가리면 조금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냥 렌즈를 추구하는데 안경을 쓰면 솔직히 코도 눌리잖아요. 그럼 라면 먹을 때. 이게 바로. 핑막 올라오고. 버스 탈 때. 안 돼요, 안 돼. 겨울에 특히. 맞아. 그래서 제 얼굴을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뻐. 렌즈를 좀 쓰도록. 뭐가 예쁘다 그래요? 죄송한데 두 분 다 수경을 쓰고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블랙 수경을. 안 돼요. 자, 네. 시력 보정 인구 중에 약 30%가 콘택트 렌즈를 이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력과 관계없이 미용 목적의 콘택트 렌즈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1991년부터는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수가 매년 4%씩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콘택트 렌즈 시장의 규모가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 우와.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콘택트 렌즈를 언제 처음 발명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 역사가 좀 안경보다는 깊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눈에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왔을 것 같지만 과연 그런지 콘택트 렌즈의 기원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되는 콘택트 렌즈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인 바로 이 사람.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 미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님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콘택트 렌즈를 처음 만들었다고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8년 발간한 눈의 습관이라는 저서에 보면 콘택트 렌즈의 원리가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한 콘택트 렌즈의 원리는 물이 가득 담긴 반도형의 그릇에 눈을 담그면 각막 표면을 물이 둘러싸게 되어 굴절률이 변화한다는 개념이었다고 하네요. 아, 다빈치가 정립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최초의 콘택트 렌즈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후 1888년 스위스의 아돌프 피크는 눈에 착용이 가능한 최초의 유리 콘택트 렌즈를 만들었는데요. 유리? 처음에는 토끼의 눈에 장착시킨 뒤 곧 자신의 눈에 시도했고 이후 친구와 6명의 지원자들을 설득하여 이 렌즈를 착용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크가 만든 렌즈는 크고 무거워 짧은 기간만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우와. 돌 아니야, 돌? 죄송한데 안경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물안경 아니에요? 무서워요. 저거 그냥 여기 만약에 눈에 끼면은 이물감이 장난 아니겠는데? 맞아요. 야, 이거 눈이 안 들어가겠는데? 네. 지금은 매일매일 쓰는 일회용 렌즈부터 2주나 한 달짜리 렌즈도 있고 또 눈물 속에 혈당을 측정해서 당뇨를 진단하거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까지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선 초능력을 언제나 갈망하는데요. 미지의 세계이던 먼 우주 공간을 가까이 보게 된 것도 바로 이 렌즈 덕분이죠. 나랑 별 보러 갑자기? 가지 않을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않을 거군요. 네네. 아니, 저도 이 천체 만원경으로 별 보면서 데이트하는 게 진짜 살짝 로망이 있거든요. 저도. 막 그런데 갑자기 별똥별이 툭 떨어져. 휘! 어머,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랑은 잠깐이고 나중엔 결국 싸우죠. 정말. 아니, 천문대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데이트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밤에 만나잖아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자, 우리 인류의 시각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준 망원경은 언제 어떻게 발명됐을까요? 망원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네덜란드 미델브루흐의 안경장인 한스 리페르 헤이였는데요. 망원경의 발명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서 안경용 렌즈 2개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교회의 탑이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렌즈를 적당한 간격으로 두고 사물을 보자 놀랄 만큼 크게 보였던 거죠. 1608년 그는 오목 렌즈 하나와 볼록 렌즈 하나를 겹쳐 처음으로 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했고 한스 리페르 헤이는 망원경을 이용해
최초의 오페라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발명 초기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망원경이 하늘을 관측하는 데 쓰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망원경을 제대로 이용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요. 망원경이 발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레이는 스스로 렌즈를 연마해 망원경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으로 지상이 아닌 하늘을 관측했는데요. 우와.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달의 표면이 거칠다는 사실과 목성 주위에 4개의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천문학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놀라운 발견들을 하는데요.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고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사실과 금성의 모양 변화 등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천문학 발전에 정말 망원경이 열의를 한 거네요. 맞아요. 저때 저렇게 우주를 관측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달에도 가고 우주 산업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나 화성 갈 거요. 아이고요. 이렇게 서양에서는 망원경이 과학적 발전을 도와준 보물로 여겨졌지만 동양에서는 또 이 망원경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고 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천문의 변화를 읽어 인간 사회의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천문에 대한 동서양의 해석 차이 때문에 망원경은 신성치 못한 물건으로 치부되기도 했는데요. 망원경이 왜 신성하지 못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망원경은 네덜란드에서 발명된 지 약 23년 만에야 이역만리 조선에 전달됐습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명나라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돌아와 인조에게 천리경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로부터 태양이 제왕을 상징한다는 믿음을 가졌던 선조들은 태양을 관측하는 행위가 불경스럽다 하여 급기야 망원경을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감히 신성한 하늘의 뜻을 예측하려 하느냐 이런 분위기였나 보네요. 맞아요. 하늘이 노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허허, 이 왕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거늘 나를 훔쳐버려 하느냐. 네이노! 아니 그런데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금기시 여겼지만 지금은 망원경이 다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럼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바로 1986년 출연한 혜성 덕분인데요. 아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쓸모없고 아름답지 못한 물건이라 깨지고 말았던 조선시대의 망원경. 하지만 오늘날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신비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로 자리 잡았죠. 1986년도에 헨리 혜성이 나타난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헨리 혜성의 출연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 혜성을 더 자세히 관측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구비하게 됩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여럿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현상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과는 또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달랐다는 걸까요? 당시에는 이 천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혜성 출연을 불길한 일로 여겼습니다. 삼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조 35년인 1759년에도 혜성이 나타났는데 이때는 삼정승을 넘어서 사도세자를 질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네. 그러니까 혜성이 이게 바로 사람 잡는 거야. 맞아요. 생사람 잡는 거죠. 생사람 잡는 거지. 더 놀라운 건요. 앞서 소개한 혜성이 모두 같은 헨리 혜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같은 거인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헨리 혜성은 1759년에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처음 발견했는데요. 이 혜성이 태양의 주위를 약 76년의 주기로 돌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주기상 1531년과 1759년에 나타난 혜성이 헨리 혜성이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관측된 것이 1986년이었던 거죠. 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네. 조선시대에도 봤던 혜성을 지금도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맞아. 그런데 76주기면 잠깐만 76년 주기면 잠깐만 다음 관측은 언제쯤?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네. 다음 관측은 2061년에 가능합니다. 2020년. 네. 아씨, 못 볼 수도 있겠지. 나 턱걸이로 볼 수도 있겠다. 턱걸이로. 건강 관리 잘해야지 내가. 내가 다음에 꼭 그 혜성 보고 가야지. 봐야지, 다 같이 봐야지. 100세 다 같이 시대. 보고 가요. 보고 가요. 야, 골골이면서 보겠는데. 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헨리 혜성은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헨리 혜성보다 더 멋진 우주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선배님. 너도 어차피 그때 임플란트 해.
하여튼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네요, 이분이. 맞아요. 하여튼 얼마나 멋진지 헨리의 진짜 보고 싶긴 한데 그 헨리의 성도 헨리의 성이지만 우주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고 싶긴 해요.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우주 절벽에 숨막히는 절경 속엔 별들의 요람인 성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은하 5개 중 4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와. 2억 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데 1877년 최초로 발견된 소은하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풀컬러 우주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찍은 우주 가운데 가장 멀고 깊숙한 곳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 와, 그림 같아. 과학계는 웹 망원경의 이 같은 성과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망원경. 제임스 웹. 제임스 웹. 제임스 그 친구가 참 옛날부터 렌즈 만지고 노는 거 좋아하더니 성공할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네. 제임스 형제들 다 잘 됐어. 제임스 본도 잘 됐지. 제임스 웹도 잘 됐지. 그러네요. 그렇구나. 다 그렇게 그쪽 집안이 그쪽 그 계열이? 출신들이에요. 네. 나사나 뭐 이런 쪽에. 존경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또 다른 눈, 렌즈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친숙한 안경부터 먼 우주를 내다보는 망원경까지 렌즈의 다양하고 놀라운 쓰임에 감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새롭게 할 렌즈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사진관은 여러분의 추억과 라떼 감성을 크게 키워주는 볼록 렌즈가 되어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까만 안경을 써요.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이변기 씨? 나 그냥 2루 말고 1루로 할 거야. 1루 해가지고. 야, 일루수네. 일로 와. 인도네시아 가야겠다. 인도네시아 진출할게. 오케이, 가자. 그래서 제 얼굴을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렌즈를 좀 쓰도록. 뭐가 예쁘다 그래요? 죄송한데 두 분 다 수경을 쓰고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 하나 써드리니까. 감사합니다. 블랙 수경을. 안 돼요.